60년 전 톰스톤 탭이라는 작은 바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론지맥은 자기네 피자를 냉동 피자 형태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피자는 인기를 끌었고 얼마 되지 않아 톰스톤 피자는 동네 식료품점의 냉동 칸마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대형 식품 회사인 크래프트 푸드는 톰스톤 브랜드를 인수했고 엄청난 광고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냉동 피자 분야에서 최초가 된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종류의 냉동 피자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넘쳐나는 상품들로 진절머리가 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TV 광고가 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비자들은 상품을 고를 시간이 많았고 선택할 물건은 훨씬 적었습니다. TV 광고는 지금까지 발명된 판매 수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필요한 물건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원하는 제품도 별로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구루인 세스 고딘은 이제 광고는 집어치우고 혁신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랏빛 소가 온다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좋은 책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 세스 고딘은 예전에 린치핀이라는 책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랏빛 소가 온다는 2004년에 출간되었고 마케팅 업계에서 고전으로 불리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번에 샘 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재출간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과거 100년 동안의 마케팅 이론은 수명을 다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보랏빛 소가 필요합니다. 보랏빛 소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누런 소들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 수천 마리의 소들이 풀을 뜯고 있지만 모두 평범한 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속에 보랏빛 소 한 마리가 어슬렁거린다면 흥미가 당기지 않나요? 보랏빛 소의 핵심은 리마커블입니다. 리마커블은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예외적이고 새롭고 흥미진진합니다. 저자는 이제 리마커블한 제품을 창조하고 그런 제품을 열망하는 소수를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소비자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노베이터입니다. 이노베이터는 일정한 시장 내에서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노베이터는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가서 맨 앞줄에 앉거나 첨단의 전문 잡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얼리 어댑터입니다. 얼리 어댑터들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어떤 주요 시장에서든 얼리 어댑터는 기꺼이 돈을 쓰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다수 수용자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목말라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 중 상당수가 좋다고 얘기하면 그 뒤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원하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지각 수용자입니다. 남들이 모두 CD로 옮겨갔을 때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겠다고 돌아다니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이 너무 오래되어 쓸 수 없게 되거나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는 새로운 물건을 찾지 않습니다. 저자는 네 부류의 소비자 중 얼리 어댑터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제품에 적응하려고 몸이 달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다수 소비자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 당신이 무슨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겠는가? 유일한 방법은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당신이 파는 물건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얼리 어댑터로부터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기를 기대하라. 얼리 어댑터가 당신의 제품을 받아들이고 난 뒤 정기 다수 수용자에게 당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로 얼리 어댑터 자신이다. 문제는 이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은 얼리 어댑터를 유혹할 만한 리마커블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얼리 어댑터가 곡선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쉽게 퍼뜨릴 수 있도록 만만하면서도 흥미를 돋우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리마커블한 제품은 모든 일을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위한 제품은 이미 다 선점되었습니다. 주류 시장으로 파고들려면 거대 시장이 아니라 틈새를 노려야 합니다. 틈새 시장의 얼리 어댑터야말로 여러분의 말에 열성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장은 비교적 작아서 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한 숫자의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입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타쿠입니다. 오타쿠들은 여러분의 제품을 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제품을 써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오타쿠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제품을 얘기하고 권합니다. 어떤 시장에는 다른 시장보다 오타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사업가는 오타쿠가 이미 있는 시장을 목표로 삼습니다. 광고 역시 모두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쓸만하고 흥미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후 시장이 스스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보랏빛 소가 효과적인 길이라면 왜 모든 이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멋진 아이디어가 드문 걸까요? 보랏빛 소가 드문 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리마커블하면 일부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은 두드러진 사람에게만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숨어버리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회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쓸모없는 제품을 내놓는다면 그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그건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것입니다. 화가, 극작가, 자동차 디자이너, 작곡가, 작가, 요리사 등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노래하는 시인 밥 딜런이 통기타 대신 전자 기타를 들고 나왔을 때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포크 가수에게 전자기타는 변절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밥 딜런이 중요한 가치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했다고 비난했고, 밥 딜런은 세월이 흐르듯 자신도 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인 밥 딜런의 용기가 포크록을 탄생시켰습니다. 허먼 밀러는 1994년에 $750짜리 사무용 의자인 에어론 의자를 출시합니다. 허먼 밀러는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기능하며 엄청나게 비싼 의자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보랏빛 소였습니다. 이 의자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앉고 싶어 했고 앉아본 사람은 누구나 그 의자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허먼 밀러는 안전한 의자를 만드는 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분한 의자 대신 놀라운 의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실패로 끝나고 어떤 아이디어가 힘들지만 시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랏빛 소가 성공할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보랏빛 소가 통하는 이유는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에서 사람들은 최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보랏빛 소를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소비자들 중 일부는 전에 없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거리 전화 서비스든 항공사든 회계법인이든 조금 더 나은 것이라면 무엇이 되었든 기꺼이 바꾼다. 은행 직원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저 앞에 다른 은행에 가면 된다. 따라서 퍼플 카우가 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리마커블한 것에 대한 보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열성적으로 실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된다. 리마커블한 능력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증명되면서 퍼플 카우에 뒤따르는 보상도 증가하고 있다. 당신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든 인기 음반을 녹음하든 독창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쓰든 뒤따라오는 돈과 명예의 만족은 엄청나다. 실패하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제대로만 하면 대단한 성공을 체험하게 된다. 리마커블한 것이 반드시 품질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마커블하다는 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거나 서비스가 정말 기대하지 못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리마커블의 반대말은 나쁘다가 아니라 아주 좋다입니다. 아주 좋은 건 일상적인 일이고 따라서 별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마커블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경우 리마커블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열정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뱅가드의 뮤추얼 펀드, 애플의 아이팟, 스타벅스의 커피는 오타쿠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마케팅을 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면 두 가지 투사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제품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다음 그들이 좋아하고 함께 쓰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상상을 해야 합니다. 이 요령을 터득하면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물건만을 만들 때보다 이익이 훨씬 많이 납니다. 또한 여러분은 좀 더 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제품을 출시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학습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하는 마케터들은 특별한 편견이나 관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이 어디까지 이르든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타쿠를 가진 그리고 소수의 입소문을 퍼뜨리는 집단이 거부할 수 없는 걸 만들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건 우스꽝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건 곧 리마커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보랏빛 소가 온다입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